독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목적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독서를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을 해보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이 되려고 책을 읽는가? 그러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을까?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교육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 방법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바보 만들기, 생각하는 인문학, 몰입 이런 책들을 읽어보겠다. 이렇게 목적, 큰 방향을 가지고 독서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독서는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도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저의 여가 시간을 전부 다 독서에만 쓸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스스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독서 외에 여행이나 영화나 음악, 미술, 건축 이런 것들에도 시간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하루에 독서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할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1년에 몇 권 정도의 책을 읽을까? 이런 목표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주중에는 매일 1시간, 주말에는 3시간 정도의 독서를 하겠다. 또는 매일 한 권의 책을 읽겠다. 또는 나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5권 정도의 책을 읽어보겠다. 또 일주일에 한 권씩 읽어서 1년에 50권 정도의 책을 읽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생각하고 읽으면 독서가 능숙하신 분들에게는 책 권수를 정해 읽는 것이 좀 유치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처음에 독서 습관을 들이는 데는 이 방법이 동기를 유지하는 데 좀 도움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독서 습관을 들이는 아이들하고는 한번 시도해 보실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독서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요. 독서하는 단계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정도의 얘기거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먼저 모든 분들에게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어떤 책을 읽을지 목록을 미리 생각해서 뽑아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방법에 의하면 아이들에게 그냥 책을 읽으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어떤 책을 읽을까? 어떤 책을 읽을 것 같으세요? 아이들은 쉽고 재밌는 책을 읽어요. 예를 들면 저는 중학교 때는 궤도 루팡 같은 이런 소설을 많이 읽었고 고등학교 때는 하이틴 로맨스를 주로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책을 읽었을 때 스스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데 크게 기여할까요? 좀 아쉽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중학생 정도가 됐을 때는 이걸 알려주면 좋겠어요. 생활기록부에 독서 상황란이 있어요. 그래서 인문, 사회, 과학, 예술 이렇게 4파트가 나뉘어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책만 읽으면 한 분야에 대해서만 많이 적혀요. 다른 분야는 빠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1년 동안 읽을 책 목록을 아예 처음부터 정해놓고 읽으면 도움이 되겠다. 특히 고등학생 아이들한테는 이게 더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모든 책을 읽을 때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이 훑어보기예요. 교과서든 그냥 참고서든 일반 도서든 새 책을 받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천천히 넘기면서 읽어보는 거죠. 이거를 훑어보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한 20-30분 정도 시간에 이렇게 큰 제목, 소제목, 큰 제목, 그림 이런 거를 쭉 넘겨보면 우리의 무의식이 나는 이것을 한번 봤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부분을 읽을 때는 훨씬 더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교과서를 처음 배울 때 우리가 끝까지 훑어보지 않죠. 그냥 앞부분부터 진도를 나가다가 뒷부분은 한 번도 보지 않고 그 학기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를 한번 훑어보는데 20-30분의 시간을 먼저 쓰라고 가르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책을 읽을 때 어떤 책이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가능하면 밑줄을 그으면서 여러 번 읽는 방법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저의 경우에는 맨 처음 읽을 때는 형광펜을 씁니다. 형광펜 중에 이렇게 샤프 연필처럼 똑딱이로 되어 있는 형광펜이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한 손으로
한 손은 책을 받치고 한 손으로는 형광펜으로 바로 줄을 긋고 넣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회독을 할 때는 형광펜을 주로 쓰고 2회독을 할 때는 색깔펜을 주로 써요. 두 번째는 형광펜 부분을 읽으면서 그래도 중요하구나 싶으면 파란색을 밑줄을 다시 긋고요. 세 번째 읽을 때는 빨간 펜을 써요. 다시 봐도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부분은 빨간 펜을 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필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밑줄 그은 부분을 제가 노트에다 옮겼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내용이 저에게 체화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바빠지니까 타이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좀 바빠지니까 그 다음에 사용한 방법은 이렇게 작은 카드에 내용을 옮겨 쓰고 어떤 책의 몇 페이지다 이런 기록을 그 작은 카드에 해서 이 카드를 모으게 됐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카드를 이렇게 넘겨보면서 어떤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하면서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게 좋았고요. 그때그때 저에게 꼭 필요한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내용은 이렇게 색지에다 써서 이거를 책갈피로 쓰면서 자주 제가 접할 수 있게 이렇게도 활용했습니다. 필사는 필요한 책을 하시는 거고요. 모든 책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만 조금씩 발췌해서 쓰는 방법도 좋고요. 그 다음에는 누군가와 대화, 토론을 나누고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노트나 카페나 블로그에 정리하는 것까지를 해볼 수 있는데 모든 책을 다 이렇게 읽을 수는 없죠. 어떤 책은 3단계에서 끝날 수도 있고 어떤 책은 7단계까지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의 목적과 책의 성격에 따라서 자기에게 맞는 이 책을 읽는데 적합한 독서법을 스스로 편집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기 어려울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잖아요. 만약에 선생님들이라면 하지 않을 수 없는 습관을 들이지 않을 수 없는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미 있는 오프라인 모임, 온라인 모임 주변에 있는지 찾아보고 그런 연수 프로그램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안 할 수 없게 하려면 모임을 만드는 게 좋겠잖아요. 가까운 동료나 친구나 가족들과 독서 모임을 만들고 독서 동아리를 만들고 방과후 수업을 해보고 또 자원봉사를 하면서 다른 그룹의 아이들과 약속을 하고 또는 학교에서 연구회를 만들어서 어떤 관련 대회나 공모전에 나가보고 이렇게 혼자 하려고 생각했을 때는 안 하게 되는 상황을 어떻게든 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로 정교한 구조로 만들어 보면 습관을 만드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책을 읽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법이나 단계로 책을 읽을 것인가? 그것을 실천하기 어려울 때는 어떤 구조, 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로 더 정교화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독서 습관을 안정적인 습관으로, 매일 하는 습관으로 안착시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